다가올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더 클 것이다. 1999년 빌 게이츠는 그가 출간했던 앳 생각의 속도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마 영화 백투더 퓨처는 다 보셨을 거예요. 1987년에 개봉한 영화죠. 당시에도 흥행에 대성공을 거뒀지만 지금 다시 봐도 참 재밌습니다. 탄탄한 스토리, 또 개성 있는 배우들의 연기, 기발했던 다양한 소품, 한마디로 시대를 초월한 흥미 요소들이 가득한 그런 명작이라 할 만하죠. 1편의 흥행 성공을 바탕으로 백투더 퓨처 2가 1989년에 개봉되는데, 과거와 현재를 다뤘던 1편과는 달리 현재와 미래를 오가는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백투더 퓨처 2를 볼 때마다 참 묘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1989년의 영화 속에서 상상했던 미래는 2015년이었고 지금의 우리에게 그 영화에서 그려졌던 미래는 이미 과거가 돼버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렸던 미래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자동차는 다 날아다니죠. 일기에 보는 초단위까지 정확합니다. 옷과 신발은 굳이 사이즈를 고르지 않아도 버튼 하나로 몸에 맞출 수 있습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감 있는 AR이 영화를 홍보하고, 또 아이들은 바퀴 없이 지면 위를 날듯 달리는 호버보드를 타고 놉니다. 개봉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올림픽을 막 치룬 그 이듬해였고요. 처음으로 IBM PC가 교육용 PC로 지정되면서 소위 퍼스널 컴퓨터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가 오기도 전에 이런 상상을 꽤 그럴듯하게 그려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죠. 물론 영화 속 상상과 다르게 지금의 자동차들은 여전히 땅 위를 달리고 있고, 심지어 교통체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기예보의 정확도 역시 초단위는 고사하고 1단위조차 맞지 않을 때도 흔하죠. 옷을 몸에 맞추기는커녕 아직도 사이즈를 찾아 여러 번 옷을 입어보는 수고를 하고 있고, 호버보드도 개발은 됐다는데 실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더 이상 지도책을 보지 않아도 알아서 음성으로 알려주고, 심지어 도착 시간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해 줍니다. 지도는 이제 단순히 2차원적인 그림을 뛰어넘어서 구글 맵만 봐도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전 세계의 웬만한 곳은 실제 그곳을, 또 그 거리를 거니는 것처럼 세세한 모습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날씨는 자연현상이니까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치더라도 적어도 버스나 지하철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oT 기술 덕분에 밖에서도 집안의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됐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음성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기기들도 이제는 흔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당연히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곳곳에 영향을 끼쳤고 삶의 패턴을 바꿔왔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전화를 볼까요? 전화기의 발명이 1876년이었고 이 전화를 꾸준히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오면서 인류가 이 전화기라는 도구에 적응한 기간이 100년 좀 넘습니다. 근데 1973년 모토로라의 마틴 쿠퍼 박사와 그 연구팀이 개발했던 최초의 휴대전화가 지금의 스마트폰으로까지 발전해온 기간은 그 절반인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가입자가 50억 명을 돌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그보다 짧은 30년입니다. 정말이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변화와 발전의 속도죠. 휴대전화가 단순히 통화의 기능을 넘어 컴퓨터의 기능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까지 진화해온 과정을 되짚어보면 이제 우리는 변화의 속도와 폭뿐만 아니라 그 복잡성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 폭, 복잡성의 한가운데에도 디지털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속도, 범위, 복잡성들이 가져다준 달콤한 열매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심지어 삶의 위기감까지 느끼는 사람들도
무척 많죠. 흔히 우리가 세대 차이로 통칭하는 문제들이 대표적인데 이게 단순히 겉에서 보면 세대 차이 같지만 디지털의 관점에서 보면 적응한 사람들과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세대 차이로 비춰지는 이유는 이런 분류에 있어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로 연배가 높은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이 그저 한 개인의 삶에만 국한된다면 적응을 하든 그렇지 않든 철저히 개인적 선택 문제일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직접 상관없는 일이 되겠지만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고 또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회사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조직 안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존재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갈등은 조직의 성과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죠. 이렇게 발달된 문명의 혜택을 받아 잘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발달된 도구에 잘 적응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역시 환경과 도구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과 디지털 도구에 대한 활용 능력이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과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